글쎄요, 제가 한 36년간 이 자연 사진, 특히 이제 새나 동물들을 휴일에 쭉 찍어 왔는데요. 올해 이제 회갑도 지나고 하면서 뭔가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우리 아들이 저를 따라서 이런 그 생태 사진을 시작을 했어요.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부자가 공동으로 하는 K-와일드라는 자연 다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작품이 나갔는데 이 작품도 홍보도 할 겸 겹겹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일단 아버지랑 같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굉장한 30년 이상의 대선배잖아요. 대선배님을 모시고 항상 필드로 나가는데 굉장한 부담이고요. 사진전 준비하면서도 자연을 바라보는 마음은 같지만 서로 다른 구도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좀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는 그 송골매 또는 매라고 하는 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해안 절벽에서 번식을 하는데 이 제주의 그 서귀포 해안가에 번식을 하고 있는 새입니다. 이 새는 저새라는 새인데요. 영종도에서 이제 여름을 나요. 그래서 제가 영종도에 살 때 우리 아들 녀석하고 틈만 나면 가가지고 얘들 아침 저녁으로 얘들을 봤죠. 근데 이 저새가 엄청나게 귀한 새예요. 전 세계의 모든 저새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만 번식하고 겨울철에는 이제 대만과 베트남까지 가는 그런 새인데 주로 얘들의 번식처는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 NLL상에 그쪽에서 많이 번식을 해요. 근데 이 새가 엄청 평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평화의 상징이냐면 남을 배려할 줄 알아가지고 상대편의 가려운 곳을 서로 긁어줘요. 자기 몸을 이렇게 깃털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을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새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그 국조가 없어요. 나라새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조를 정한다면은 저새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박이물범은 193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국 쪽 자료에 의하면 8,000마리 정도가 황해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활동이 가속화되고 개발이 많아지니까 1980년대에는 2,000마리대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1,500마리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매년 겨울이면은 중국 바레만에 있는 유빙 위에서 번식을 하고 4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의 백령도 인근 이 서해안에 있는 섬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날씨가 추워지면은 바레만으로 돌아가서 번식을 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이 동물은 유빙 위에서 번식을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이상 바다가 얼어붙지 않게 되니까 번식을 할 공간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백령도에는 황해 물범 사업단과 그 백령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박이 물범의 개체수를 모니터링하고 서식 현황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화도 남쪽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두루미의 모습입니다. 네, 두루미의 이동 경로는 러시아의 한카오에서 두만강 하구까지 이어지는 DMZ까지 이어지는 동부 이동 경로와 그리고 러시아의 킹간스키 자연보호구에서 중국의 송남평원을 통해서 이동하는 내륙 이동 경로를 이용하는 서쪽 그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루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이지만 번식지와 일부 서식지가 월동지가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이 종의 개체수가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 노력이 필요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년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는 대표적으로 철원과 연천, 파주 지역이 있지만 이 갯벌에서 발견되는 두루미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인천 연안에 있는 많은 갯벌들이 이 두루미의 월동지였지만 강화도 서해안에서 머무르는 두루미의 월동지는 이 강화도 남단 갯벌이 유일합니다. K-와일드가 담고 있는 야생동물은 대부분 전박이물범, 매, 금수리, 따오기, 두루미 모두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속화된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를 잃고 자기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거든요.
저희가 출발 지점도 사실 야생동물이 사라지는 걸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멸종위 기종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살리려는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개발이 가속화되고 이들의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 야생동물이 설 자리가 남아있긴 할까요? 사실 이런 행위들은 이미 불타고 있는 도서관에 뛰어들어가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는 서적들의 제목을 적는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록들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아마 앞으로 지구에 이 호모사피엔스 종 하나만 남게 되었을 때의 적막감, 그런 외로움을 막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예, 지금 우리 모두 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그러한 인간이 저지른 대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 36년간 이런 야생의 세계를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귀중한 새나 동물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구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구나. 우리의 귀중한 생명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의 절규를 또 우리가 이 단 하나뿐인 지구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가려면 생명을 존중하고 또 환경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숨소리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이번에 아드님과 같이 공동 사진전을 하셨어요. 네. 아드님과 같이 하시면서 좋았던 일도 있었겠지만 또 어려웠던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아들이 드론으로 촬영한 백령도의 물범이거든요. 근데 이 물범 촬영하러 이제 저는 여러 번 갔었지만은 이번에도 이제 K 와일드 동영상을 찍으려고 갔어요. 근데 파도가 심해가지고 이 물범 바위까지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아들이 드론을 했기 때문에 드론으로 이런 장면을 건질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드론 촬영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여기만 해도 군사 접경 지역이고 해서 허가 절차 한 5번에 걸친 허가 절차를 거쳐서 겨우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나와서 좋았는데 역시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 아들이 이제 이렇게 보완해 주니까 더 힘이 나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